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아빠 생각나면 한 번씩 우는데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영정사진 껴안고 엄청 펑펑 울다 나와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맨날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그때 화를 많이 못 참으시고 많이 심하게 때리셨었거든요. 심하게.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왜 울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 이렇게 먹여 살리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참 희한하죠. 내 아버지가 날 때렸잖아요. 방어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는데 게다가 온 가족이 주사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아버지의 외로움을 읽어내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를 생각하죠. 그런 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저희 만나게 됐는데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긴장되세요? 무슨 얘기 나올지 조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제 많이 혼났나 봐요. 네. 근데 저는 한울 씨가 하도 아껴서 좀 이러다가 정말 빗물 받아서 목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살아있는 21세기 자린고비를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내 도망가는 게 무서워요? 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렵다. 네.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집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뭐 술 먹고 그런 행동하는 거야 당연히 잘못한 거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네. 좀 약간 장인 장모님께 한 행동, 뭐 그 와이프랑 했던 대화 그런 거 전부 다 제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아. 근데 어제 보면서 이제 좀 잘못한 거를 인지하면서 그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게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걸 왜 인지를 그전엔 못했을까요? 잘못됐다고 들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들은 적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집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자세히 아는 분은 안 계셨어가지고 부모님은요? 어머님이 모르고 계셨으니까 결혼 생활 시작한 것 자체를 몰랐고 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내가 결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초반에 결혼을 할 때 그 상황을 전혀 모르셨다는 건가요? 네, 그럼 결혼을 혼자 준비했어요? 네. 왜요? 당시에 어머니랑 좀 사이가 많이 멀어서 가지고 결혼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혼자 준비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하고 불편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네, 이제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은 조금 빨리 돌아가셨고 혹시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술. 부모님이 12살 땐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혼하실 때도 네. 음주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해지셔가지고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20살 때. 아유, 20살이면 아버님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0년생이시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신 거죠? 네. 간경화가 있으셨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네네.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주변에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울 씨도 나중에 소식을 들었고요. 네,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아빠랑 별로 그렇게 추억이 많이 없는데 아빠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가지고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나고 옆에 더 있어주지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뭐 사실 지금도 아빠 생각나면 한 번씩 우는데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영정사진 껴안고 엄청 펑펑 울다 나와요. 아내 모르게 아내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한우 씨가 이렇게 울까요? 그게 엄청 무서웠거든요. 맨날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그때 화를 많이 못 참으시고 많이 심하게 때리셨었거든요. 심하게. 그리고 주사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이제 술 먹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한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을 막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막 퍼부으셨었거든요. 엄청. 이유도 없이. 네. 밖에서는 안 그러신 분이었는데 집만 오면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왜 울어요? 또 아빠도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 이렇게 먹여 살리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어디다 힘들다고 말도 못했을 것 같고, 그게 이유는 안 되겠지만 가족들이 아빠를 좀 외롭게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내 아버지가 날 때렸잖아요. 방어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는데 게다가 온 가족에 주사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아버지의 외로움을 읽어내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를 생각하죠. 그런 아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괜찮고 행복한 사람이고 싶죠. 근데 술은 왜 마셔요? 근데 술은 왜 마셔요? 술 많이 마시던데요. 네, 많이 마셔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술을 마시는 것도 그러하지만 마시고 난 다음에 아내를 계속 귀찮게 하더라고요. 네. 아내가 싫다 그래도 계속 앉혀놓고. 이건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버전이 다를 뿐이에요. 네. 아버지와 거의 유사할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야, 왜 안 할 거야? 오지 마. 아이, 아파. 아빠 와봐. 나와봐. 씨, 만지하지 마. 진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씨. 그럼 행동 있으면 나는 안 해. 앉으라고. 진짜. 씨. 아, 하지 마. 앉아. 진짜 짜증나. 진짜. 씨. 무슨 짜증나.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네. 술은 안 되겠어요. 네. 이미 통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시동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더라도. 이 가정 깨고 싶지 않으면 술 멈추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멈추셔야 돼요. 네. 또 하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아내를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검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 내 아내. 무조건 아내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꾸면 아내가 이혼을 안 할까요? 아직 생각을 좀 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내 아내와 이혼할까 봐 쩔쩔매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뭔지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시간이 좀 그래요? 필요해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나 봐요. 네. 사랑하는데 여긴 왜 왔어요? 저 남편은 돈 안 쓰셔서 그래서 제가 짜증나 싸우고 많이 싸우고서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네, 맨날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뭐가 달라져야 이혼을 안 할까요? 계산적 사람 바꾸면 그거 이혼 안 할 거예요. 계산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에서 어디 가고 싶으면 저 10만 원, 남편 10만 원 같이 넣어 가요. 근데 제가 그거 안 좋아요. 남편이 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또 융 씨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융 씨가 내고 이런 건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건 괜찮아요? 네. 이게 남편은 사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울 씨 검사거든요. 네. 검사인데 한울 씨 검사지에는 아내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융 씨가 이 남자에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융 씨 검사에는 돈이 꽉 차 있어요. 돈이 꽉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돈 얘기가 꽉 차 있는 걸까요? 나 돈에 관심 많아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돈 좋아요. 통장은 돈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글 속에는 돈만 들어있어요. 정말 돈. 물론 돈이 좋죠. 돈은 편리하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꽉 차 있나 봤더니 이게 우리 융 씨의 검사지예요. 자극 추구라고 하는 점수인데 충동성에 관련된 점수예요. 10대 같아요. 그리고 융 씨 인내력을 보세요. 4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린이의 점수예요. 융 씨는 원래 베트남에 있을 때도 네. 천방지축이었어요. 아이 같아서 원하는 거 해야 되고 네. 지금 막 만족스러워야 되고 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자도 원래 그래요. 이 남자도 자극추구 점수가 꽤 높아요. 74점이면 높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불안도 꽤 높아요. 참을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막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살지 않고 네. 아끼고 네. 목표를 정하고 네. 그렇게 자기의 충동성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랑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혼한다 쉽게 말하지 말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네. 약주를 많이 드셨고 술을 마시면 이 집은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네. 이 남자는 술 마시면 나중에 난리 나요. 남편은 술 마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Cảm thấy rất là sợ, kiểu như là lo lắng á. Nếu như mà lỡ chồng hay muốn nhiều mà sau này bị như vậy thì cũng rất là lo lắng. Em sẽ giúp chồng em sẽ không cho chồng em uống rượu nữa.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아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내가 너무 귀엽네요. 네. 아, 이 남자가 어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나 했더니 사랑할 만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이 남편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계산적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 우리가 음식으로 그냥 탕진할 수 있는 탕진 비용을 하나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요게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심리적 공간이. 이건 남편이 내야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아내도 남편을 좀 챙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안을 좀 했어요. 첫째, 아까도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한우 씨가 울더라고요. 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께 아내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그렇게 마무리를 딱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울지 않아요. 네. 두 번째, 남편 생일 챙겼으면 좋겠다. 세 번째, 어머니 생신. 이렇게 세 날짜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가 한번 미루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용 씨는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Kiểu như là em muốn nghe là kiểu như là nó thay đổi được nha.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남편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달라질게, 바뀔게. 남편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요? 그럼요. 그럼요. 민망한데. 원래 모든 고백은 다 민망해요. 앞으로 좀 달라질게.
하는 잘 하고 있어. 믿을게요. 믿을게요. 좋아요. 우리 한번 우리 남편 우리 용씨 꼭 한번 안아주세요. 어휴. 이번엔 용씨도 우리 한우 씨 한번 꼭 안아주세요. 누가 신청하셨죠? 저요. 우리 아내분이. 어느 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부터 이제 성공을 해보죠. 네, 성공을 해보죠 일단. 네. 어우, 5시에 사실 벌써 일어나 계셔. 12시 전까지 제가 하는 모든 업무를 다 끝내놓고 They are testing, right? They are taking a test. 두 개가 합쳐지니까 water. 12시 이후부터는 이제 학원 업무를 다 이제 보다 보니까는 안 가능하면 얘기해 주세요. 미리. 초등학교사의 상 잘한 축이에요. 편차가 좀 있겠지. 편차가 있겠지. 어떻게 맨날 잘해요. 많이 깨어 있는 편이죠. 너무 멋진데. 제임스 선생님. 제임스 선생님. 이거 혹시 쌓아놓은 거 딴 쪽에 보셨어요? 딴 쪽에? 여기 이거 아, 아니에요? 이거요? 네, 저는 84년생 이천웅이라고 합니다. 사무장처럼 일을 하시는구나. 네, 여보세요입니다. 네네. 같이 출근해서 차량 운행하면서 이 말을 용기 하나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시간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설교 작성하고 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학원을 거의 29살에 시작해가지고 남자를 안 만나고 진짜 일에만 매진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1020년도일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을 연결해 매칭시켜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들어갔고 이제 매칭이 된 거예요. 와, 저런 게 따로 있구나. 목사님들도 저러시는구나, 연애할 때. 대학원 다닐 때요. 대원을. 네. 네. 아니, 젊은 목사님들도 뭐 연애는 해야죠. 뭐, 예. 되게 신선하다. 약속 당일날 그 새벽에 응급실을 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뭐 링거 맞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약속 시간을 못 지킨 거예요. 신도림역인가 그쪽에서 보기로 했어요. 밖에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나? 4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냥 저렇게? 헉, 어머. 어머. 아니 카페도 아니고 네, 역 앞에서 지하철역 앞에 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해가지고 그 지하철역 앞에서 서서 4시간 기다리시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앉아 있었고요. 앉아 있었어요? 네, 섰다 앉았다 했고요. 앉아있어도 어떻게 4시간을 기다려. 대단하시다. 얘가 언제 오나 보자 1시간 기다렸고 오면 뭐라 해야겠다 2시간 기다렸고 그 다음 시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안 만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없으면 연락 하나만 남겨줘라고 문자 남겨 전 집으로 왔죠. 한 6개월 지났나?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괜히 이거 톡을 열어봤더니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 열어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나중에 톡을 열어보니까 다 걱정이 된다는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용기에 톡을 보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좀 아팠고 그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밥을 사겠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보자마자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보자마자 제가 조금 그러니까 화를 잘 못 내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좀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착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막 되게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거보다는 되게 깡말라서 그때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목소리는 되게 좋았거든요. 목소리가 되게 좋고 제가 되게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말을 하는 걸 되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달라서. 저는 쟤랑은 안 살아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아요.